자, 일단 내일의 비중이요. 비중 잡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풋 가격에 좌우되시면 안 됩니다. 풋 가격에 전혀 좌우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후딱, 네, 후딱 빨리 하고 끊을 건데요. 예. 풋 가격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엄청 안 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 풋을 좀 올라간 만큼을 털어내야 되는데 애매하니까 오일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오일을. 자, 근데 그걸 여러분 개인적으로 단타는 금지입니다. 자금 보면서도 자, 근데 샀다 팔았다 단타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단타 절대 안 됩니다. 뭘 단타로 안 하셔야 돼요. 단지 지금 풋 가격이 높은 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세요. 수익률이. 그래서 풋으로 수익을 내는데도 우리가 풋 물량을 또 집어넣고 팔고 또 집어넣고 하는 거는 풋 가격이 적으니까. 하지만 적다고 매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린 수없이 자 매매를 했죠. 해 나가셔야지 돼요. 자 비중대로. 제가 오늘 되게 참 럭키슈님이 오늘부터인 줄 알았더니 내일이에요. 비중을 아침에 안 맞췄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고서 끝나고 보니까 내일이더라고요. 네. 막내풋 세게 오면 자 5,000원 확인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시죠? K님. 자 왠지 아시죠? 콜을 사드렸습니다. 풋은 풀었고 자 풋 가격을 높일 거예요. 막내풋. 자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저희 계속 풋 갖고 있었거든요. 더 사드리고 더 사드리고 하물며 목요일날은 저희 50% 사드렸어요. 초기에 사드릴 때 그냥 9시에 시작과 동시에 했다. 자 예전 같았으면 더 사드렸죠. 근데 9시에 사드릴 수 있는 물량이, 왜냐면 목요일날도 또 금요일날 MBS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확 지수를 올릴까봐. 그래서 목요일날 사드린 게 시작과 동시에 9시에 볼 것도 없었어요. 채권지수. 채권지수만 봐야 되니까 안전자산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은 풋을 있는 거에서 50%를 사드리고 9시 시작과 동시에 자 움직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여기서 계속 하락한다. 근데 금리를 자 내일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내일부터 추경 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론적으로는 장기 채권을 사들여줘야지 돼요. 과연 이번에 추경을 단기로 할지 장기로 못하겠죠. 지금은 오퍼레이션 자 트위스트를 해야 되는 장기 채권을 사들여줘야 돼요. 오늘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했습니다. 환시 개입을 했어요. 구두로 했다가 기사로, 구두로 해서 기사화되고 그런데 안 되는데 현물 투자가 들어간데도 안 됐어요. 자 요렇게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같을 때도 여러분 은연중에 제가 단타를 친 거예요. 자 단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시간 프리미엄, 저희 시간 프리미엄은 아침에 오른쪽이에요. 지수가 올랐죠. 시간 프리미엄 10%를 뺐습니다. 당연히 시작과 동시에 콜로 뺐죠. 당연히 자 시간 프리미엄은 콜로 아침에 지수. 근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전자산이 급등을 하고 있었고 금리가, 안전자산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오늘 애매모호하겠지만 안전자산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자 뭔 말이래요? 네. 좀 뭔가 했어요. 필리디안이 과외 시작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뭔 말인가 제가 자, 그 좀 무슨 말인가. 요즘 영수 과외. 네네 제가 하는 말. 그래서 이 어찌됐건 이 회비도 비싸다. 우리가 자식 기르면서 영어 수학 고등학교 중학교도 좀 큰 데는 자 30만 원이 부가세 10%가 붙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죠. 자 그냥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예예 그게 말씀을 드린 거죠. 저 오늘 아침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서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이죠, 아침. 근데 이거는 채권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았어요. 아침에 지수가 1.92%가 오늘은 10년물 채권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오늘 10년물 채권에 반응이 있었는데 아침에 시간 프리미엄을 콜을 뺐어요. 약했죠? 자, 그 다음부터는 뭐 뻔한 거예요. 오늘 10년물 채권 발행을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봐서 저희도 풋을 조금 뺐습니다. 10%. 풋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제가 자,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발행 시장만 지켜본다 그랬어요. 11시 10분까지. 11시 10분까지 풋도 플러스가 나서 10%만 뺐습니다. 10%만. 자, 10%만 뺐는데 어머 어머 녹화 들어가고 있고요. 나옵니다. 네. 아, 소리 나와요? 다시 접속하셔야 될 거예요. 11시 15분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무조건 발행 보는 날이라. 자, 오늘 정신이 없었죠. 막 추가를 해야 되는 날이라. 왜냐면 11시 오늘 지수가 올라도 오늘 올랐는데 콜 가격을 안 줬죠. 저희도 콜로 갔다가 그 뒤로 콜은 그대로 두셔야지 돼요. 콜이 없죠. 그럼 푼 못 삽니다. 콜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 콜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풋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싸구려 지난번 콜도 가지고 있으셔야지 돼요. 풋 가격이 높아요. 그렇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풋 가격이 200원대 300원대라고 정의할 거예요. 우리가 단지 풋 가격이 높아지면 LP가 푸는 걸 회수해서 지금 LP가 계속 풀고 있는데 콜을 못 푸니까 콜은 사들이고 풋을 푸는데 풋이라도 그러면 더 세게 이제 올라가서 정말 5천원대까지 갈전정. 하지만 자, 비중은 요렇게 해야 되겠죠. 네, 네, 요렇게. 그래서 아침에 샀죠. 20% 많이 사진 못했어요. 자, 50% 사드리고 20% 팔았어요. 1250원에 점심시간에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매도가 됐습니다. 돼서 다시 10대 7 맞췄어요. 그리고 사고 자, 이 시간대까지도 샀어요. 왜냐? 혹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오늘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저가 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던. 그래서 저희가 사드렸던 시간까지만 말씀드리면 2시 18분까지 사들고 물량을 좀 뺐습니다. 2시 18분까지만 계속 사드렸어요. 사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약간의 익절하는 걸 제외하고서는 자, 사드리는 게 물량으로는 자, 급할 때는 이제 50%씩 사드려야죠. 급한데 언제 10%씩 사겠어요. 급하면. 그리고 가격이 높을 때는 원래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끄떡하면 살 때 그냥 50%씩 사들여 버리죠. 그 가격이 높으니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높으니까 50%씩 사들여요. 찔끔찔끔 사들어갖고는 안 될 일이에요. 급한데. 자, 그래서 이제는 급하면 더 사드릴 거예요. 단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20%는 매도 해놨고 요때에서 50% 팔고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급하니까. 그리고 풋 가격이 높으니까. 네, 그렇죠. 수량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사들인 건데 오늘 저 발행 시장만 아니었으면 오늘 3,500억 원의 10년물 채권 발행 시장이 있었는데 잘 됐어요. 낮은 가격에. 자, 낮은 가격에. 그리고도 아침부터 외국인들은 그 대신 엄청나게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32,000계약을 매도해 놓고서 오늘은 또 근데 단기 채권은 추경이 뭘로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수량이 작아지죠. 5배가 작아졌는데 한 6배나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야지 돼요. 더 많이.
자, 더 많이. 자, 오늘 사들이는 시간까지는 더 많이. 금액이 높다고 덜 산 게 아니라 더 많이 계속 사들였어요. 계속. 이제 비중을 이렇게 사고. 자, 내일도 이제 포지션을 보겠지만 내일도 자금 시장만. 자, 오늘 금리를 확 낮춰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20 며칠 날 또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30년물 채권이 있어요. 하지만 알게 뭐예요. 내일 폭락을 하던 말던. 자, 내일 폭락을 하던 말던 중요한 거는 비중으로는 폭락을 하던 말던 오늘 수익 난 거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2시 18분까지 사들였어요. 2시 18분까지 요때까지 사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부터는 계속 하락해서 오늘 등락폭으로는 자,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요. 지수가 세게 올라가 버려야지 돼요. 저풋 평단가 의식하지 않아도 평단가 제가 매매하면서 다 낮춥니다. 자, 마이너스에 팔지 않아요. 매매 저걸 마이너스에 낮췄다 그럼 우리 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2시 18분까지 사드리고 자, 요때까지 사드렸어요. 그리고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침부터 였으니까 점심에 한번 팔고 매도하기 시작하고 또 다시 자, 다시 샀어요. 또 오늘은 자, 여러분 단타 저랑 단타 한 거예요. 그 대신 자금을 제가 확정을 해 놓은 이유는 현금 움직임 때문에. 자, 내일도 금리 흐름만 볼 거고 환율이랑 금리랑 채권시장 자, 보면서 매매하면 레포가 등락이 금리가 저점일 때 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이제 매매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진 거예요. 사들일 때 자, 매도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하느라고 다시 매도를 해서 3대 7까지 맞추고 5,2풋으로 매수했어요. 뭐 엄청 이건 수익 안 났어요. 자, 1,510원 1,520원에도 매수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자, 비중을 자, 맞췄죠. 이렇게 매수해서 또다시 5,2풋 청산했어요. 청산하고 자, 6분 3시 6분 정도에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비중을 10대 10에서 3시 16분 자, 요 사이에 종가에 조금 매도를 해서 비중을 너무 많으신 분들은 5,2풋 자, 장중에 정말 셀 때는 5,3을 막 팔아갈 거고요. 풋이 오른만큼 팔아야죠. 그 다음날 뭘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 와중에 그날 수익 내는 거지. 그 대신 얘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 차츰차츰 선물을 공부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자, 선물 계좌를 트실 수 있는 회원분들은 자, 푸실 때 저는 선물 숏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계약수를 조금 미니라도 좀 해 놓으시면 자, 지금 근데 선물보다는 ERW가 편합니다. 선물 잘못 잡으면 자, 해지를 콜로 걸어버릴 건데 자, ELW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랑 우리 야간 선물 시장은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야간 선물 현재가 3.14% 지금 퍼센트로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채권은 살짝 보여드릴게요. 내일 어떻게 될지. 자, 종가에 살짝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 채권 살짝 바꾼 게 자, 일단 미국 안전자산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살짝 바뀐 걸로는 미국 안전자산이 106달러 떨어졌어요. 자, 미국 안전자산 하락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안전자산이 하락하니까 자, 아까하고는 조금 틀려요. 네, 미국 채권 움직임이 거꾸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수익이 나는 중이에요. 미국 채권 금리가 네 올라갔었어요. 자, 언제부터? 지금부터 7시간 전 우리 장 마무리될 때쯤부터 금리가 쫙 올라와서 채권 가격이 빠지다가 자, 내일 장보
어려울 것까지는 뭐 자금 시장이고 그 풋을 여러분 풋을 가격에다가 수익을 적게 주니까 더 많이 들어갈 건데요. 수익을 작게 주니까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ELW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ELW의 가격이 풋이 높은 이유는 지수가 하락을 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수가 2월달에 상승을 해서 그래요. 2월달에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채권을 작년에 12월에 안 푼다고 했다가 등록은 130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101조였어요. 하지만 손발행이 사상 최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장에 돈을 더 필요로 하니까 채권을 더 발행을 한다고 해버리니까 채권 시장은 놀라버렸죠. 금리도 안 낮추고 그 순간 채권이 매도되고 주식시장으로 대형주로 들어가니까 주가를 들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월 달에 그러자마자 3개월 전에 등록하니까 2월, 3월, 4월은 높은 콜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더 높게. 왜냐면 우리 2월 달에 차월물 8월을 2월에 3월물을 거래할 때 차월이 막내였잖아요. 자, 더 이상 높은 콜이 없어서 4월은 그러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등록을 하다 보니 자, 풋도 높은 게 거래가 돼서 지금. 자, 그래서 저대로도 풋 가격은 하나도 의미가 뭐 2,000원대 가격, 3,000원대 가격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의 공급자가 얼마나 내놨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풀이 까인다고 지난 만기 전주에 당월물을 막 파셨나요? 풀이 까인다고 못 사나요? 그 기회였는데 풀이 까일 때 당월물 두고 막 차월물 사들여야 되는 거. 적어도 당월물을 대고 그러면 LP는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월물로 회수를 못한다. 당월물이 이대로 등락이 끝까지 만기까지 없다. 그러면 LP는 무슨 바본가요? 시장에 돈을 내놓고 이거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차월물이 폭등을 해버려요. 처음에 등락일 때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당월물과 차월물이 같이 등락이 그만큼 세게 나왔어요. 자, 만기일 날도 차월물만 올라갔습니다. 당월물은 몇몇 해당되는. 그리고 저가는 안 움직였어요. 거즘.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누가 200원짜리 풋을 200원짜리 풋이 적정이 아니라 시장에 내놓은 게 적정이에요. 그리고 콜 대비 적정이지만 콜 가격과 지금 여러분 그러면 막콜과 우리가 주로 막풋을 거래한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자, 지금 현재 지수 대비로 봤을 때 230이 무너져서 227.5로 봐야 됩니다. 227.5를 걸어가면서 풋이 있어요. 그리고 콜이 있어요. 시장에 얘는 오늘 같은 날 콜을 내놔야지 돼요.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그래서 풋이 더 오를 수 있게 시장에. 자, 지수가 하락한다고 계속 하락하면 LP는 회수를 못해요. 콜까지 풋 가격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콜을 회수해 줬습니다. 풋을 풀고. 왜냐하면 콜 풋으로 회수가 안 되고 콜로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콜도 풀어야지 풋으로 많이 회수 아니죠. 콜 자체를 회수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에 내놓지 않았어요. 풋으로만 회수를 해야 되니까 풋이 지수가 하락하면서도 풋이 풀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LP가 얼마나 공급을 했냐요. 공급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올라요. 자, 올라요. 저희가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그리고 목요일날 자, 풋을 더 잡아야 되겠다. 자금시장이에요. 안전자산. 미국이 수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날 미국 채권이 거꾸로 갔어요. 네, 그게 럭키슈님 내일 저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보내는 건 바로 들어갔는데요. 들어오는 아마 그럴걸요. 들어오는 건 직원분이 출근을 해서 저한테 넣어주세요. 점심시간도 빼고 그래서 그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미국 채권은 폭락을 하면서 지수도 하락을 했어요. 즉 미국 금리가 올라갔어요. 이건 더도 말고 우리한테는 강력한 푸시예요. 당연히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9시에 우리 410원에 제가 채팅장을 잠가서 제가 썼습니다.
잡자마자 이 가격 됩니다 하고 올린 게 410원이었어요. 얘를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빼버렸어요. 풋을. 시작하고 몇 분 지나서 자 금요일 날 요 가격이었죠. 자 요 날은 MBS가 등록된 날이에요. 자 MBS가 지수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자 빠졌지만 13일 날 저희는 그래서 아침에 하락을 하자마자 자 풋을 아침에 네 자금시장 무조건 자금시장만 보셔야지 돼요. 이 주식시장 자금시장만 보면 뭐 지금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를 선물을 보고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자, 저희가 물론 고점에 팔았다고는 몰라요. 푸는 가격이 그때 아침에 풋 10%만 자 나머지는 어디 갔냐고요? 9시에 다 9시 시작과 동시에 풋을 1회 매도 자 왜냐고요? 시간 프리미엄에서 50% 빼고 시작했어요.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나머지 풋도 싹 처음으로 저희가 풋이 없었습니다. 뭔 말이래요? 아, 팔복님 동생이시라고요? 저보다 동생이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럭키슈님,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항상 파생은 이렇게 권하기가 힘든 건데, 그죠? 아이고, 긴장이 됩니다. 참,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새끼치면 제가 긴장을 합니다. 자, 이거 파생이라, 파생이라서. 그래서 그 대신 비중대로만, 네. 자, 근데 비중을 갖고 계시나봐요, 럭키슈님, 비중을. 자, 시작과 동시에 이날은, 자, 90%를 팔아버리고 나머지도 싹 청산을 이날 뚝 떨어서 시작하고 자 우리가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랐어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캐시어님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해달라 그러세요. 그거 잡힐 땐 그렇게 잡히는데 책정 금액 자 전화해서 전화 안 해보셨죠? 전화하면 돼요. 네 그럼요. 네, 무방해도 상관없습니다. ELW 비중은 뭐 상관없습니다. 네, 시작을 바로 할 거예요. 네. 나 어떻게 증거금 채우셨어. 자, 내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무방을 접더라도 뭐 어떡해요? 할 수 없죠. 방송 나갔어도 그냥 아니라고. 왜냐면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 뭐 여러분이 같이 산 건 상관없는데 내일 아침에 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일단 저게 안 돼요. 빨리빨리 편하게 해서 이날 MBS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지수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MBS 발행됐어요. MBS 그렇지만 저희는 풋을 더 좀 샀습니다. 더 사고 오늘 이렇게 MBS가 자 무방일 때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비중이 네 잘해서 비중을 네 그렇죠. 문자 신규 비중을 네 아니요 아니 무방이어도 같이 다 사시면 되는데 내일은 한번 자 네 일단 비중을 자 증거금들을 채워 넣으시니까 이제 달달달 떨리기 시작하지만 수익이 나면 이체하고요. 무조건 비중대로만 네 그러니까 제가 새끼치면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책임감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그 있잖아요. 그래서 자 저희 방에 가족 관계가 조금 많으세요. 지인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가장 민감해요. 네 일단 수익을 한번 악착같이 내일은 일단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어떻게 될지 왜냐면 풋 가격이 높다고 문제는 아닌데 콜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지금 풋을 풀어놓고 있어요. 콜은 사들이고 이 과정이에요. 자 내일도 저는 아무것도 안 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올랐지만 안전자산 하락하고 오늘은 여지없이 푸시예요. 지수 플러스로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는 콜에서 10% 뺐어요. 더 많이 못 빼요. 그 싼 콜이 있어야지 방향이 전환돼서 금리를 낮췄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자, 이론적으로 마지막 지난번 10월 달에 금리를 낮췄을 때 우리는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금리가. 채권 가격은 하락을 했어요. 지금 과연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 안전자산이 양풀이 축소가 된다. 아, 걱정하네요. 풋은. 그리고 어차피 풋을 시장에 내놔서 회수를 콜이든 풋이든 해야지 됩니다. 네. 일단 한번 저 가지고 가시면, 그리고 재무구조 좋은 종목들은 평단 낮추지 마세요. 그냥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구조 다 확인하시고 지분관계 보시고. 지분 반드시 보셔야지 돼요. 대주주 지분. 그냥 자 우직하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더 좋은 종목 없어요. 재무구조 보셨다. 그럼 물론 저희 채권 종목도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지분관계 보시고. 지금 만약에 회사채 디폴트요? 자, 그건 모르죠. 어찌됐건 풋은. 하지만 풋 가격이 높다고 안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원짜리 풋은, 콜이나 풋은 5원짜리는 풋 가격 낮은데 왜 갖고 있으세요? 시장에 제공을 한 이상 LP는 회수합니다. LP가 회수돼요. 당월물 풋으로도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차월물을 미리 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LP가 회수. 지금 금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난번 2018년도에 우린 그때 잘못했어요. 금리를 낮췄어야지, 높였어야지 돼요. 네. 자, 캐시노님이 이제 주식 마셨는데 ELW니까 안 하셔서 우리 약간 나쁜 손가락이시잖아요. 이게 10년물 채권 시장금리, 그리고 이때 기준금리가 1.5였어요. 기준금리 콜금리 콜 7일. 그리고 은행들끼리 서로 빌려줄게 레포금리.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이것도 안 된다 하면 미국이 해야 될 건 초과 지급 준비금을 낮춥니다. 초과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간 그거는 금리 낮춘 것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초과 지급 준비금.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의 지준율까지도 다 BIS 비율까지도 자 어떻게 손을 대 어찌됐건 이 상태니 등락이 1.1이라 당연히 이때 지수 오를 때는 콜 세고 하락하면 풋이 셌죠.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저금리예요. 유럽이 왜 금리를 못 올렸는데요. 저금리라 등락이니까. 자, 지금 금리가 1.526. 오늘 마감을 하면서 10년물 채권 1.524네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제 0.75예요. 자, 저금리예요. 이렇게 되면 폭등과 폭락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기준금리가 내일 3년물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독박을 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 내일 추경을 어떻게, 즉 내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일 두 가지요. 금리를 낮췄죠. 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돈이 제대로 공급됐다 그러면 콜이에요. 근데 금리를 낮췄는데 여전히 불안감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한다 그럼 풋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식을 빼고 금리, 채권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근데 금리가 내일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근데 내일 정도는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우리 시장에서 나가면서 환율이, 자, 구두 개입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환시 개입이 됐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폭락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사는 계속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 나와야지 돼요.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 나오는 게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겠죠. 채권 기입을, 아니면 우리는 초장기채를 사들여줘야 돼요. 30년물을. 돈이 없어서 채권을 푸는 판에. 그리고 초장기채를 사들이고 단기채를 풀겠죠. 그래서 단기 개월물을 발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등록을, 우리는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등록을. 그래서 지금 미국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미국 채권 지금 거래돼요. 지금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자, 거래되고 오전. 미국 채권 자, 한 2시간 전부터 3시간 전? 4시간? 4시간 전. 4시간 전부터 미국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중으로 보면 자 1500이에요. 1500. 그리고 안 열어주면 전화해서 해달라 그러면 돼요. 땡깡. 예. 해달라고. 자 500으로 낮출 수 있어요. 한 달 지나서 증거금. 500으로 낮추면 기본금을 콜 70, 풋 70. 기본 금액을 콜 50, 풋 50. 10%를 5만원 정도 잡으셔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500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저 증거금 없애버려야지 돼요. 어이가 없어요. 자,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금리가 올라갔어요. 안전자산 아까 그러고 얼마까지 올라갔었나면 떨어졌었나면요. 채권 가격 떨어진다 그랬었죠. 비중이. 그렇죠. 반대 매매가 엄청. 자, 안전자산이요. 아까 106달러 우리 107 108 무너지는 거 보면서 미국이 지수 하락하면서도 선물 하락하면서도 안전자산 무너지는구나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무너졌어요. 계속. 그러더니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다시 자 우리 아까 장 끝날 때보다 더 빠진 가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안전자산 채권 가격이 자 채권 보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107달러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턴하기 시작한 게 바로 방금 전에 1시간 전 지금 미국 시간으로 9시 3분이니까 한 요 정도부터 요 시간대가 요 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채권이 올라갑니다. 고점은 108달러 넘어서 108.달러로 한 250을 넘어간다. 그러면 미국 금리 하락이에요. 그럼 미국은 무조건 끝까지 푸십니다. 그러니까 채권 흐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오늘은 하루 종일 환율하고 채권만 봤습니다. 미국 채권만. 미국 채권 금액만 보면 우리 채권이 어떻게 되든 지금 일단 근데 우리가 추경이 들어갔을 때 단기 채권으로 초장기채로 못 들어가겠죠. 지금 초장기채를 20, 30년물 10년물을 사줘야 되는 판에 추경을 푸는데 그럼 추경은요 하느니 왜 가장 민감한 게 추경이 하느니 회수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벌어져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채권 가격은 마이너스가 나요. 자, 요렇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채권이 미국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 과열이라 한탕하고 얘들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이 금리를 우리보다 더 많이 올린 거 아시죠? 2018년도에는 이렇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쉽게? 그냥 쉽게? 채권 가격만 올라간다. 네. 안 돼요. 이 선물 2계약 매도하고. 안 돼요. 자,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푸시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푸신지 콜이라고 알 수 없습니다. 팔고 나가면 환율이 튀니까. 안전자산이 무조건 올라가면 푸십니다. 안전자산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자금을 내놨는데 이때는 지난주에요. 지난주 프리까일 때 지지난주겠죠. 지지난주 3주차 때 프리까일 때 못 들어가서 프리까인다고 덜덜 떨 게 아니라 차오를 막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우리 채권은 막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어요. 사들이고요. 있는데 채권은 플러스가 나는데 프리가 까요. 콜이 올라가다 안 올라가고 그때 막부터 사들여야 되죠. 막 차월을 분명 이거는 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차월 콜풋을 다 사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9,902원이에요.
10년물. 그거는 일단은 풋을 유발을 합니다. 근데 채권 가격이 빠진다. 지금은 콜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미국도 채권 가격이 빠진다 10% 하락했어요. 즉 안전자산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자 그거랑 또 비슷하게 연관져서 보는 게 바로 금값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지난주 금요일 이후 채권도 하락, 금도 하락, 환율도 하락, 주식도 하락이었어요. 오로지 오른 건 풋옵션만 오르는 거예요. 풋옵션만. 자 지금이 그 상황이고 지금 금값이 최근 아시죠?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온수당 1457. 토끼 아빠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아신가요? 2018년도 17년도 12월 초반에 저희가 ETF는 금만 샀습니다. 금 ETF. 그때 온수당 1200원 정도가 넘네 마네 좀 넘어가서 1300까지 가네 마네 뭐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지금 같을 때가 바로 자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하락해요. 맞아요. 그러면 채권 판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비차익으로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가요. 자, 이해돼요. 그럼 환율은 평가 절상이 돼야 되겠죠. 전날보다 더 줘야 되니까 환율은 마이너스 떨어지는 거고. 근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채권을 만약에 팔고 나간다. 그러면 폭락이에요. 자, X1이죠. 하지만 지금 미국 채권가 미국과 우리 금리예요. 10년물 시장 금리.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건 미국이 2018년도에 우리보다 금리를 많이 올린 거 알 거예요. 우리는 12월에 올렸어요. 근데 그때는 미국은 금리 올리는 걸 멈췄습니다. 오히려. 자, 아니다. 우리는 올린 데서 채권을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해준 거예요. 미국은 주식시장에 자사주 매입을 해준 거고 자 왜냐면 법인세를 낮춰서 우리는 채권시장에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막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았어요. 10년물 채권이. 미국이 1.4, 1.5일 때 우리가 1.1까지 떨어지더니 지금은 이 지경이 됐어요. 1.5에다 0.76 절반이. 근데 미국은 얼마 전에 0.3까지 채권이 갔습니다. 이렇게 저금리는 이렇게 돼요. 0.8 갔다 0.7 갔다 저금리가 되면 폭등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금만 볼 거예요. 자금 시장만. 뭐 등락이 자금에 더 많이 들어가야죠. 지금 누가 채권 이 워런트 가격을 200원이라고 평균이 200원이라고 누가. 자 그건 아무도 200원이 적정 거래 소멸이 오니까 200원 1500원대 풋은 거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LP가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회수가 안 됐는데 하물며 LP가 콜로는 회수가 안 될 거니까 콜은 사들이고 풋만 푸는데 떨어진 장에서 콜을 풀 수가 없어요. 자 마풋이 지금 227.5 풋을 어디다가 기준으로 지금은 그래서 예 ELW ETF 네 그래서 내 비중대로만 지금은 잡아가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고 그 대신 제가 이제 종가에 네 안녕하세요 비중을 잡을 때 저희 회원분이 차월을 들어갈 때 이제 또다시 이렇게 되면 LP가 만약에 자 요 53풋을 안 주고 싶다 가격이 너무 튄다 그러면 차월을 풀어갑니다. 근데 충분히 회수를 한다 그러면 그때 콜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해요. 콜을 지금은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는 게 지수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지수가 올라갈 때 콜 풀어야지 돼요. 이제는. 자 그러면 양쪽으로 자 이대로 풋이 1500원에 자 저희 그러니까 계속 저 자체의 풋도 회수를 해야 되고 플러스가 나도 그리고 콜도 감싸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비중을 제가 보면서 자금 흐름을 근데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단타는 일치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단타로 수익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금액도 자 때로 들어가서 때로 팔아야 되지만 지금은
LP가 콜을 만약에 풀기 시작한다. 지수가 오르는데 콜풋을 다 푼다. 그러면 그때 콜을 때로 들어갈 거고요. 차월을 LP가 풀기 시작하는데 그 차월에 콜도 좀 풀어나간다. 근데 지금 뭐든지 양쪽을 다 풀기에는 등록해 놓은 가격대 대비 풋은 세고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어느 가격대를 푸는지 봐야 돼요. 차월이 200원대 정도가 풋이 풀리고 콜이 풀린다. 그럼 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차월을. 자, 얼마 시장이 내놨는지. 그래서 조금 푼 것들을 왜 못 들어가게 하냐면요. 시장에 조금 푼 거, 만약에 230에 콜과 풋이 있어요. 조금 풀고 말았어요. 지수가 빠지니까 풋을, 자, 콜을 풀던, 근데 하나를 안 풀어버렸어요. 풋이 조금 수익 났어요. 회수가 돼버렸죠. 그럼 콜도 안 풀어버리고 얘도 끝내버려요. 회수되면 더 이상 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즘 콜 가격 덜 떨어지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가격 대비 빠졌어도 얘 못 올라가는 만큼 콜도 못 빼요. 콜 사들이는데 오늘 자, 사들여요. 콜을 오히려 회수가 안 되니까 사들이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중을 이제 비중대로 잡겠지만 아주 어려우실 건 없고, 지금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지 않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거는 그냥 이대로 풋으로 가면 이대로 해나가야지 돼요. 하지만 진짜 최고로 많이 자금을 늘릴 때는 LP가 지수가 올라가던 어찌됐건 시장에 콜을 내놓는 순간 풋 가격도 더 싼 풋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이대로 저 풋이 쪼그라들죠. 콜 회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콜 가격 푸는 건 급격히 싸집니다. 급격히 싸지면 콜이라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콜이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콜을 시장에 풀어나가는지, 가격은 하등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풋을 사는데 가장 큰 중요한 건 시장의 공급을 얼마나 해 나가느냐. 당월물이 만기 주간에도 등락이 없다. 자, 만기 주간에 수요일 정도부터 분명히 당월은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팔아만 나가는 이유는 조금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당월 차올을 다 감쌌잖아요. 그만큼 차올을. 그리고 당월도 올라갔어. 근데 중요한 건 LP가 만기 주간 월요일까지는 괜찮지만 화요일 정도부터 지난주에 안 풀었어요. 풋을 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차월이 움직여요. 자, 시장에 내놨다가 회수가 되고 있으면, 근데 시장에 내놨다가 LP가 당월도 풀어가고 있으면, 자, 당연히 당월은 그래도 거래하면 안 되죠. 차월을 더 사들여 주는 거죠. 당월하고 만기 주간에 폭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기 주간에 끝까지 당월을 갖고 있는 이유가, 차월이 감싸면 모를까? 차월이 없는데 당월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폭등락이 나오면 당월도 오르지만 차월도 올라요. 근데 등락이 안 나오면 당연히 레버리지는 롤오버가 돼서 차월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월물 회수가 안 됐는데 거기서 끝내겠습니까? 회수해야지. 뭐 LP는 3월은 망하고 4월은 흥하나요? 그때가 사람이 앉아갖고는 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에 의해서. 근데 지금 레퍼 금리가, 자, 요렇게 레인지가, 금리 레인지가 시장 금리와 콜 금리가 7일물이에요. 우리 기준금리 콜 7일. 엄청나게 격차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저금리고. 자, 미국 보셨죠? 이렇게 되면 널뛰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0.3이 됐다가 금리가 0.7이 됐다, 8이 됐다가 막 지금 이 난리거든요. 우리도 금리를 저금리로 낮추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롤러코스터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등락이는 게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자금 움직임만 보면 되니까. 사실 이건 누구나, 저 아닌 모든 분들이 채권 움직임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만 하면. 하지만 이제 우리의 결론은 수익금 무조건 뺀다요. 자, 수익금을 뺀다. 1억은 10억이 될 수 없습니다. 1,000만 원은 1억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회수된 적금 통장은 1,000만 원이 1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주식 계좌에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데 그대로 있다. 그러면 깡그리 잃어요. 자,
주식시장으로 다 이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금액, 매번 금액을 늘리고 늘리지 마시고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지 회수되는 과정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차월이 5천원대를 찍지 않는다 그러면 5천원까지는 안 될지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자 지금 당월물 푸시 차월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 콜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콜을 더 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푸시 튀어요. 막내 푸시. 자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잡아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금리를 기준금리를 0.75예요. 0.75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대출금리는 바로 10년물 금리입니다. 얘가 치솟으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얘가 빠지면, 근데 작년 여름에 기억나시죠? 지금 기준금리 낮췄잖아요. 작년 여름에 1.1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1 그때보다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작년에 1.1이었을 때, 그러니 작년 여름에 당연히 등락이 작아요. 작년 여름에 푸시 나왔어도 엄청나게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작년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무슨 푸신가요? 초기에 당연히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12월까지 4콜이었어요. 자 그래서 비중대로만 이제 잡아가겠는데 악착같이 잡아가야 되겠죠? 자 지금 풋 가격이 높다고 못할 건 없습니다. 자 비중은, 자 토끼 아빠님도 비중, 자 아침에 좀 보내놓으셨다 그럼 아침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제가 아침에 이제 열어놓고 보겠는데, 자 내일 이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봐서 비중은 뭐 채팅장에서 막 맞추십시오. 저 비중 맞추는 거는 무슨 무방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다 같이 맞춰야 되는 비중이니까. 근데 자 내일 보고 할땐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 좀 채권 움직임이 8시부터 보겠는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안전자산이 움직였는지 그냥 이대로 푸실지 콜일지 우리 비중 보고, 자 내일 채권 시장의 컨디션을 보고, 광고가 나갔어도 안 되면 뭐 취소해야죠, 무방을. 그래서 일단 채권은, 왜냐면 ELW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이거 까딱하다가는 그렇죠? 비중 잘못 잡습니다. 물론 채권 시장을 보는 거고 선물 보고 감으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고 하겠네요. 환율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에 거래예요. 여기에 거래. 그리고 네. 중국 채권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중국 환율도 오르고 있어요. 홍콩도 다 오르고 있고, 여기에 거래가 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비중은 이러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는데, 자 내일 뵙겠지만 풋이 저대로 빠져도 시장에 내놓은 게 중요하지 풋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오늘 마무리예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어요.